네, 안녕하세요. KGI 한국정치역량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오는 1월 28일이죠. 1월 말 공모제출 마감 시한인 너무 많은 지인 공무원분들께서 시급하게 문의해 주시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공모사업, 바로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례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사례입니다. 물론 가이드 지침에서 제시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전라남도 곡성군은 2011년 3만 천여 명의 인구였던 것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만 8천 명으로 줄어든 대표적인 지난해 10월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노령 인구가 꾸준히 높아져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욕구, 즉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지요. 이에 곡성군은 지난해 2021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 공모사업이 곡성군 석곡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있고 있는, 그러니까 연결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있고 있는 석곡권역 행복 소사이어티 구축이라는 동네 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을 지역에서 융합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오는 4월 2022년 4월에 4개 중앙부처 7개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곡성군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행안부는 올해 10개 지자체를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비 1억씩 총 3년간 지원해 준과 더불어서 다양한 국고보조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매칭 포함 2억의 사업 이 지원 예산이 그리 큰 규모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개시되는 2020년 첫 공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국고보조 사업에 가산점이죠.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대다수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지자체가 매우 높은 관심과 응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국비 지원금이 1억 정도이면 굉장히 작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자체도 역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모 마감은 오는 1월 28일까지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아마도 광역시도에 우선 제출해야 되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1월 21일이 되겠네요. 보통 1월 21일이나 1월 25일 정도까지는 기초시군구는 광역시도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죠. 공모사업 계획서는 전체적인 공모사업 계획과 이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담게끔 이 목차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타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실 것이고, 곡성군 사례로 비전 체계도와 이 사업 연계 구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듯이 공란에 대입하면서 작성해 나가시면 기본 정량적인 작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시 목차 부분과 함께 이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비어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이 최종 제출 전에 확인해서 내용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종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사업계획서에 기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똑같게 되겠지요. 여전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금번 공모사업계획서에는 그 안에 또다시 완전한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소생활권 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게 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소생활권 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바로 이 공모사업인데, 아예 미리 그 내용을 짐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순적이지요. 계획 수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수립 준비가 아니고 수립된 내용을 미리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모순적인 내용인데, 의외로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수능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작성 지침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의 좀 모순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성 가이드 지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에 따라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하는지 무척이나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작이 절반이라고 작성의 시작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있고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 사업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저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페이퍼 체크시트를 최우선적으로 이 작성해 보는 것으로부터 이 연구와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제가 생각건대는 거의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시작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시작의 첫 단추를 채워나가 보시면 자그마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오는 1월 말 제출 마감이죠. 대부분 광역시도에는 1월 21일 내지 1월 25일까지이고 행안부에는 1월 28일까지 제출 마감입니다. 매우 촉박합니다. 촉박한 이 인구가능 지역의 첫 번째 공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년도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해와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나마 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저희 개발한 카카오 채널 뉴스로, 그리고 뉴스로의 SNS 채널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